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가 20차 비행을 성공한 지금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준비한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약속된 핵심 기술들을 하나도 이전해주지 않아 계획 자체가 좌초의 위기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력의 한국인들은 최첨단 기술의 국산화를 연속적으로 해내며 거대한 난관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신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쾌거를 발표하면서 KF-21 전투기가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5.5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며 의심의 시선부터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의심과는 다르게 실제로 한국의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재차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안테나를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밀착시키는 이른바 컨펌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첫째, 기존 무기 체계에서 쓰던 통신 장비도 안테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KF-21 보라매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무기 체계 및 지휘 통제 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미국과 러시아 등 먼저 스텔스기를 만든 나라들은 이미 다 있는 기술 아니냐라는 김 빠지는 소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참고로 향후 스텔스 체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걸 보면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세계 최고 수준을 개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신감까지 엿보입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현재도 KF-21을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4세대 플랫폼이 나온 지가 언젠데 우리도 5세대로 바로 가자, 세금 낭비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의 최초 비행 시기를 보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 말도 맞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다투고 있는 한국이 왜 스텔스 전투기도 못 만드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자들 사이에선 이제 5세대를 넘어 남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데 하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6세대 전투기는 훨씬 빠른 속도는 기본이고 무인기 클러스터 비행, 스펙트럼 스텔스, 자체 자동 수리 등의 특징이 있다지만 아직은 개념적인 상태일 뿐이고, 6세대는 고사하고 5세대 전투기들 중 현재 완전히 실전 배치되고 양산까지 끝낸 기종은 F-22 랩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F-35도 실전 배치 중일 뿐이고,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은 성능적인 면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니 100년 전부터 비행기를 만들어 온 나라들에 비해 30년 전만 해도 전투기 생산 능력이 제로였던 한국이 당장 5세대 스텔스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 등의 기술에 의지하는 공동 개발도 아니고 한국 자체 개발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KF-21 보라매를 폄하하게 만든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작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KF-21은 이 RCS를 낮추기 위해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평면 동체 무장창 등을 포함한 저피탄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캐노피 주익, 미익은 레이더파 흡수 재료인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랫에는 레이더파 흡수 구조가 적용되었으며, 레이더는 적 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컨포멀 안테나 기술의 자체 개발로 인해 ADD와 카이는 KF-21을 4.5세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나이트 호크 수준의 스텔스 6세대까지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내부 무장창 추가 레이더와 레이더 교체 내부 점검용 신설 캐노피, 스텔스 코팅 일반 외피나 RAM 도료 방식을 스텔스 구조의 재료로 교체한다는 내용들이 그것이고, 이에 대한 이번에 성공한 컨포머 안테나를 통한 스텔스 통신 장비 추가가 주요 핵심 기술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KF-21은 10여 년 전에 세웠던 기존의 계획과 큰 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점인데요. 이런 사례는 이미 미국의 F-35 개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35의 초기 생산기인 F-35A와 그 후속 생산 기체를 비교해보면 AF-1에 있던 기체 등 허리 부분의 위성통신 안테나 부분이 나중에는 삭제되고 컨포멀 안테나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 기체 상부의 각 부품, 이음매 부분이 AF-1은 기존 기체와 동일하지만 이후 생산분에서는 마치 시트지와 같은 소재로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소재는 스텔스 처리 소재라고 합니다. 저피탐 안테나를 적용하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유일한 실질적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미국조차 저렇게 저피탐 안테나를 적용해가면서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이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완제품 스텔스기를 한 번에 내놓지 못했다고 해서 폄하하는 것은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현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라매는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5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이번 컨포멀 안테나뿐만 아니라 스텔스용 특수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대 말까지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그리고 2030년대까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까지 할 예정입니다. 몸티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기와 무인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시스템이죠. 바로 여기에서도 이번에 자체 개발을 성공한 컨포멀 안테나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조종사가 KF-21에서 무인 키트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스텔스 상태에서의 통신 중계 기능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KF-21을 자체 개발하면 6세대로 꾸준히 진화해 나가고 있는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자 KF-21을 폄하하던 일본에서조차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세대를 넘어 6세대로의 후속 개량이나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시장의 활로를 여러 인재 기술, 인프라 등의 핵심 자산을 선순환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